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델타 변이가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다. 네. 델타 변이가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여기저기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어떤 변화에 주목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죠. 델타 변이 때문에 우리가 잠깐 좀 잊혔었던 요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맨 처음에 불거졌었던 이 시점에 그냥 코로나가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다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 이게 사회적인 이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까지 막 번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도 10월 달에 화이자 요 백신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그동안 좀 있었었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도 좀 살아나는 그런 좀 포인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좀 완화 조치를 좀 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좀 기대치가 생겼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델타 변이라는 큼지막한 녀석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장에 역시 코로나를 잡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좀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전업 중에 한 번씩 다 돌아왔었던 거거든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1,400대에서 이제 3,200대까지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었던 이 업종들이 한 번씩은 다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식이 이제는 3,300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원위치로 좀 오지 않았나. 작년도 우리 3월 달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전진을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를 잡지 못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시장이 다시 한번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 좀 차익 매물들이 그동안 좀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가치주 쪽에서 차익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몇몇 델타 변이와 관련돼서 사실상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 위주로만 좀 강세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또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좀 연결시킬 만한 부분들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제가 HTS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은 현재 시장의 흐름이 좀 쉽게 좀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여기 이제 제가 동그라미로 좀 표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 이제 100위에 해당하는 우리 대표 기업들입니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파란색으로만 물들었죠. 파란색으로만 물들고 빨간색으로 나온 게 SK텔레콤이나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완전 그냥 국내 쪽에서 사업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바이오스 위탁과 관련된 업체 이외에는 다 매도 우위예요. 근데 이 매도 우위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매도 우위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었을 때 이걸 받아가지는 주식들이 뭐 기아자동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게 순환매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바이오제약 주식들이 강세였을 때 배터리가 나오고 아니면 IT 반도체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3,200대에서 3,300대 흐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이에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순환매다운 순환매가 아예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받쳐주는 애들이 없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레벨 다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걸 받쳐주는 섹터가 없다 이겁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전체 종목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현금 관리나 비중 관리가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등되는 이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작년도에 코로나19 요걸 좀 보면서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미 시장이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게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를 일반 독감하고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진단키트의 강세,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델타잖아요. 그러니까 델타와 관련된 어떤 효과가 있는 치료제 또는 델타 변이와 관련돼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진단 키트, 이런 애들이 당연히 첫 번째 스타트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돼야 그 다음에 배터리든 아니면 언택트든 IT든 이런 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금 남아 있으면 현금 사용하지 말고 계속 현금 관리 하셔야 되고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요 키워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 제약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델타 변이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델타 변이 때문에 오히려 우위에 설 수 있는 주식을 좀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mRNA와 관련된 걸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mRNA에서 RNA하고 ADC까지 가야지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바이오제약 관련돼서는 플랫폼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이진, 이연제약, 진원생명과 이런 주식들이 mRNA 관련된 키워드로 시장을 좀 장악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RNA 관련 합성 서비스 가지고 있는 바이오니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올릭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AD 업체 쪽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지나 레오킨 바이오 요런 쪽으로 위주로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꼴이 다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기 전까지, 기준 양봉을 만들기 전까지는 좀 현금 관리를 좀 계속하면서 많이 빠진 주식들은 트레이딩 정도만 접근을 하시고 남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